인성은 무엇인가? 됐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강사 소개를 하면은 20년간 골프 강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각 분야 각 계층의 사람들과 나름 그냥 소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숙명으로 느껴지는 국민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자 이렇게 PPT 작성을 하고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낸 책으로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와 두 번째 작품 판사정치상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래도 이제 인성에 관해서 뭐 범죄 없는 도시에 관해서 저술을 했고요. 모든 것이 기초 질서, 뭐 담배꽁초 투기도 기초 질서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 맞나? 중간에 이건 뭐지? 여기서 잠깐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은 아침에 SNS를 보는데 내 삶에 집중하겠다고 한 SNS 글을 봤습니다. 저는 응원을 했습니다. 당연하고 지당하다. 같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제 부족함은 유머로 좀 받아주시고, 다 내 중심적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고 여러분 중심적 삶을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당신이 없으면, 그대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지금 행복한 우리 집, 우리말, 이런 글씨, 한글을 만든 것도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컴퓨터, 그 친구의 컴퓨터지만 제가 사용할 수 있게 친구가 컴퓨터를 산 것이고,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회사가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라는 거죠.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물.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 아들, 뭐 부모,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뭐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적 삶을 살아서 님께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거죠. 자, 일단 내 중심적 삶을 살으라는 말을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다시 그냥 읽어 나가는 그 과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집. 어떻게 보면은 개인인 나 말고의 단체로 보면은 최소 단위가 우리 집이 아닐까. 행복한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도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 세계. 그러니까 행복한 전 세계에 함께 만들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 방송을 하는 바입니다. 자, PPT도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뭐 이제 멘트만 들어주십사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름답다. 이게 저기 왜 전체가 왜 안 보이냐 이거. 참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진 않나 그거? 이게 낫다. 올려야 돼? 자체를 올려야 돼? 자, 이 그림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고 삭막하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그 시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막이라는 것을 보면 삭막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또 자연으로 보면 또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지만은 우리는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백의 미. 소리가 없었을 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이제 사진을 찍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한 멘트를 적어 놓은 것을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왜? 이제 이런 멘트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이런 문구는 이제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인성 교육을 받은 시기, 우리가 인성 교육을 언제 받았느냐? 요즘에, 한 5, 6년 전에 이제 인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초중고 학창 시절에 우리가 인성 교육을 받느냐? 그러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나 공식적으로는 성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중고 때 아무래도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도 정작 담배를 피는 그 성인일 때는 담배를 피는 내가 담배 꽁초를 버린다는 거죠. 왜? 성인인데. 자,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런 단어로 좀 나열을 하자면은 이제 배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약속, 책임, 정직, 근면, 성실, 신뢰, 행동, 언변, 대처, 판단력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는 말할 수 있겠죠. 인성의 8대 덕목이
인성교육진흥법이 2004년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2015년 공포가 되고 2015년 7월 2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세계 최초 법안 통과인데 이게 참 세계 최초 법안 통과가 이게 뭐 좋은 건지 뭐 나쁜 건지 저는 조금 알기는 뭐 해석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법안 통과 이걸 뭐 좀 부연 설명하자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법안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참 이게 긍정으로 봐야 되는지 부정으로 봐야 되는지의 의견이었습니다. 8가지를 보면은 예, 사람이 행하고 지켜야 할 예의, 말씨나 몸가짐, 효, 부모를 봉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일, 정직,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언행의 약속을 지키는 것, 책임,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완수하는 것, 존중, 높이어 중하게 여기어 말하고 행동하는 일, 배려, 여러가지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줌, 소통, 사람 관계에서 모든 일이 막힘이 없도록 통함, 소통도 해야 되겠죠. 협동, 특정한 목적 달성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도움. 이런 8대 덕목이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걸 뭐 나열하려고 하면은 그냥 8가지를 우리가 나열한 거지 그거 아니어도 뭐 초등학생 인성교육, 청소년 인성교육, 특별활동을 통한 뭐 인성교육 등이 또 뭐 있을 수 있겠고 100% 참여형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는 수업이 있을 수 있겠고 대학생은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뭐 운영할 수도 있겠죠. 성인, 자 중요한 게 이제 성인입니다. 대학생도 성인이지만은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회사의 경우 이제 의뢰에 의해서 이제 인성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성이 갖추어져 있을 때 기초 질서와 국민의식은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인성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인성은 무엇이냐? 구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당시를 보면은 분명한 이로운 도구들입니다. 인성이 배제된 악으로서 활용 시에는 그 칼이 흉기가 될 수 있겠죠. 현재는 각종 범죄, 세월호 사건, 어른의 인성 결여로 인해서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인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의 핵 위험, 이건 뭐 정치적인 거기도 합니다만 아프리카 해협의 해적선, 근데 해적선들이 인성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테러 단체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또 웃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진행이 안 되는 건가? 테러 단체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서는 터미네이터,
T8 미래에서 그 터미네이터가 얼마나 뛰어난 작품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악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800 T800에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인성적으로 완성이 됐다면 그건 최대의 로봇입니다. 자, 또 거기서 터미네이터 뭐 3인지 4인지 나온 T1000이 있습니다. 크리스타나 로켄이라고 그 배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악으로 표현된 건데, 만약 그 악이 인성 자체의 그 로봇이라면은 얼마나 이로운 로봇이 되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뭐 그래프 비슷한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 이쪽 한 면은 천사입니다. 천사에 가까운 이 어느 부분에는 선인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 자, 이쪽은 악마인 거죠. 오른쪽은 악마. 그러면은 악마 쪽에 가까운 사람은 흉악인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도 흉악인도 그래프를 보자면은 악마 쪽에 뭐 좀 더 비중이 실려 있고 천사 쪽에 비중이 실려 있는 거지 그 반대 성향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은 진짜 그 중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중앙에 있는 잠깐은 조금 나쁜 생각을 했다가 또 잠깐은 또 착한 생각을 했다가, 이 보통의 인간들이 일반인일 거라는 거죠. 확대된 동전 사진을 보면은 분명히 자, 확대된 동영사진. 저건 이제 제가 PPT 만든 적이 한 5, 6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5, 6년이 지난 게 아니고 한 3,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약간 그 의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이 있고 뒤가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신과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말과 행동이 대변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정신과 마음은 천사로서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성은 그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행만은 아닐 것입니다. 복잡 미묘할 것일 거죠. 자, 제가 저의 참 애석하게도 저의 취미가 된 쓰레기 버리는 동영상. 정확하게 여기가 현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서울 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 동부지사 그 근처 어디가 있다고, 그 어디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 전선역 근처에서 불행히도 저희의 취미가 되어버린 담배꽁초 사진 찍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니, 시원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처음 버린 사람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거나 본인의 커피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죠. 버린 사람은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본인의 커피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실수인 거죠. 이것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상처가 난 깨진 유리창은 계속 사람들이 상처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상처를 낸다는 사람은 대단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고로 상처를 낸 사람이 되겠죠. 참 애석하게도 저의 취미가 돼버린 사진 찍기. 벤치에 막걸리병, 쓰레기통의 옆에 쓰레기.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는 어찌 보면은 당연시 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마을 문구가 있어도 될까요? 성동구청 고운 녹지가, 마을마당, 쉼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배, 공초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런 문구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변의 모습. 벤치 위에 막걸리병과 담배꽁초 버리지 맙시다라는 문구는 이제 없어도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한 지하철의 자리 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건데, DNA 조회를 통해서 마트 결제 시 신용카드와 민증번호를 연계해서 우리가 그 쓰레기 버린 것이 버렸는지 흘린 건지 적어도 버린 사람의 출처는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미래의 일이겠지만은 DNA를 출생기록부에 등록을 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해도 그게 이제 좋아지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린 사람이 저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는 거죠. 이 과태료라는 것은 안 좋게 볼 게 아니고 나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내가 버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람에 날아갔다. 그 정도로 인정해도 될 터이고, 그래서 과태료는 굳이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 되어 있다면. 정과 29범이라는 그 기사를 봤는데 참 정과를 쌓아가도록 놔둘 수밖에 없습니까? 정과 2범이면은 어떻게든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진모 교수 그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한양대 인문학 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을 행하는 인물로서 담배꽁초를 버리라고 교육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죠.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진모 교수는 무슨 소리냐, 담배꽁초를 버려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 담배꽁초 버리세요. 그러면서 저를 참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웃었던 사람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그 진모 교수는 참 이후에 만나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하자면은
그게 자기 합리화의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내가 버렸기 때문에 청소부원들이 먹고 산다. 야, 그런 말은 말이 될까요? 폭행을 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살고, 폭행을 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이 운영이 되고, 내가 방화를 하기 때문에 소방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결과론자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론자입니다. 자, 강도만을 봤을 때 결과가 어떻느냐? 저는 선행을 했습니다. 선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느냐? 그런데 제가 강도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강도를 한 사람이 선행을 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서겠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선행, 강도, 강도, 선행, 이제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위도 마찬가지고, 선행을 제가 10번, 100번을 했어도, 마지막에 강도를 한 번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의식은 선행을 한 100번도 생각을 하겠지만은, 마지막에 한 강도가 영향력을 더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과정까지 다 포함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결혼의 결과, 예쁜 사랑의 결실, 예쁜 사랑의 결과, 행복한 나날의 결과, 웃음이 가득한 신혼부부, 중년부부, 황혼부부의 결과. 자, 이혼에 대한 결과, 사기에 의한 결혼에 대한 결과,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나날이 있는 부부, 불행의 연속인 신혼부부, 중년부부, 황혼부부, 다 우리는 그 결과를 봅니다. 자, 김국진씨, 강수진씨, 예쁜 사랑 응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혼한 사람들의 이혼은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맞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것은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김국진씨 이혼 잘했어. 강수지씨 이혼 잘했어. 그래서 예쁜 사랑이 다시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제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혼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지금 갈라져야 될 사람에게는 이혼을 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과정은 결과를 내기 위한 참고사항이죠. 국회의원, 기업가, 유명인들, 부정부패, 비리, 청탁 등으로 그 위치까지 간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은 최순실 씨도 어떤 잘못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서 결과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몰라서 지금의 결과를 보고 있지만은 그 과정을 안다면은 우리의 결과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결국 결과를 강조하되 과정을 무시한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포함한 결과인 셈인 거죠. 이제 생각하건대 축구 박지성이 챔피언스리그 결승 명단 제외가 됐을 때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 이유도 있었을 테지만은 그때의 결과는 안타까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은 이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철학적 접근은 너무 방대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지하철 노약자 임산부 환자 장애자의 자리,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자리 양보의 미덕은
가까운 미래 인생도 자리 잡고 모든 자리는 민증 번호 순으로 자리를 배정할 수 있도록. 물론 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양보도 하겠지만은 가정에서 효를 행하는 이가 사회에서 예절이 없을 리가 없겠죠. 일반석에서 자리 양보를 하는 이가 경로석에 앉았다고 양보를 안 하겠습니까? 자, 지하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두 줄서기. 초창기 질서의식에서는 오른쪽은 서있고 왼쪽은 이동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만 사고율이 많아져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두 줄서기로 변경된 게 지금 에티켓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긴 관행이 잘 바뀌진 않은 실정이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기계 이상도 발생됩니다. 한쪽으로 서 있기만 하면은 편마모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컨디션 좋을 때 제가 이제 계단으로 걸어가는데 그때는 뭔가 무대를 걷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시선이 저한테 몰리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교통질서를 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호위반, 과속, 과적, 꼬리 물기, 끼어들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도 하고 과속도 하고 과적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조카와 낚시터를 갔습니다. 어린 조카와의 이제 일화인데 자연에서 낚시 체험을 하려고 데려갔는데 자연의 때묻음을 교육하고 자연 보호를 교육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참, 낚시터 어딜 가도 사람의 자치가 남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저는 결벽증이 있습니다. 차 내에 일절 쓰레기는 없어야 됩니다. 반대로 저희 결벽증을 자연에 대입시켜보면은 자연에 일절 쓰레기는 없어야 됩니다. 반대로 제 차는 쓰레기통이어도 되는 거죠.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제 차도 자연에도 없어야 되겠죠. 회장님과 바스 수고자님, 어느 게임 광고에 나는 20년간 기사라서 나설 수가 없었다. 이런 멘트는 암묵적으로 특정 직업을 비하 발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면 나설 수가 없나? 그런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스 수거자도 우리는 비교 대상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천한 직업을 이야기할 때 박스 수거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 나이 들어서 박스나 주울 거야? 그 직업에 귀천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면서 박스 수거자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회장님은 회장님이라 그러고 박스 수거자는 박스 수거자라 그러고 회장님과 박스 수거자님은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는 같을 수는 없겠죠. 인성으로 보자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은 경험이다. 자, 저는 기쁜 것만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희노애락, 세옹지마. 말하자면 희노애락을 저는 더 인생을 즐기려고 하지, 세옹지마는 이래도 홍 저래도 홍이지 않습니까? 우는 것의 재미. 슬픔이라는 단어가 대체 슬픈 재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는 재미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슬픔은 슬픔이고 우는 것은 우는 것이지만은 그 우는 것과 슬픈 것은 그 재밌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약간 예로 들면 짠데 맛있다. 뭐 싱거운데 맛있다. 뭐 그 정도로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10분간 웃어보면은 힘듭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뭐 웃는 즐거움도 있고 웃는 괴로움도 있고 질리도록 웃었을 때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자, 공황장애를 내가 경험했다. 알코올 중독을 경험했다. 그 당시는 안타깝지만 만약에 완치됐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국가가 강조하고 여러분이 강조하는 인성은 궁극적으로 모두의 행복 추구에 있지 않겠습니까?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는 수치상으로 몇십 년 만에 올 수도 있지만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행복은 뭐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올 들어 가장 행복한 시간. 그것을 올해로 한정 짓지 않아도,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매번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화장실의 행복, 휴게소 지나서 신호가 왔어. 그럼 다음 신호까지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에서의 그 잠깐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국가별 행복지수.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키가 큰 사람이 골프를 잘 치냐? 체격이 큰 사람이 골프를 잘 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잘 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냐? 상관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저의 강연 주제는 인성과 국민의식의 변화지만 저의 인생 주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 삶을 사십시오. 내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내가 내 중심이라고 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내 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본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이 전화기가 이 컴퓨터를 설치해준 제 친구가 이 컴퓨터를 만든 이 기업체가 다 제가 이 방송을 찍도록 존재했다고 생각하면은 다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저는 지하철 애용자입니다. 지하철에서 뵙는다면 우리 서로 안부라도 묻고 서로 살아가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전달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인성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성 강의 저도 마치겠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삶, 즐기는 삶 되세요.